지훈 씨, 저 요즘 월급을 받아도 한 달이 끝나면 항상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가계부요? 직접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앱을 쓰는 거예요? 저는 앱을 써요. 매일 지출을 기록하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커피랑 배달 음식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런 작은 지출이 쌓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져요. 저도 처음에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럼 지훈 씨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저축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면 안 해도 되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월급을 받으면 먼저 30%는 바로 저축 계좌로 이체해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선저축 후지출 방식이네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빠듯하게 느껴지는데 두세 달 지나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요. 자동이체 설정해 놓으면 더 편하고요. 자동이체 설정은 생각 못했어요. 이번 달부터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도 먼저 파악해 두면 도움이 돼요. 월세, 통신비, 보험료 같은 거요. 그렇게 다 정리해서 보면 진짜 얼마가 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걸 알아야 현실적인 저축 목표를 세울 수 있거든요. 지훈 씨 덕분에 오늘 좋은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이번 주에 앱부터 깔아봐야겠어요. 잘 될 거예요. 처음 한 달이 제일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언니, 나 어제 또 충동 구매했어. 이번엔 50만 원짜리 코트야. 50만 원? 요즘 지출이 많다고 했잖아. 왜 또 그랬어? 한정판이라고 해서 지금 안 사면 없어질 것 같았어. 근데 사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 한정판이라는 말에 속아서 결국 한 번도 못 입은 옷이 몇 개야. 그렇지. 언니는 그런 거 어떻게 극복했어? 나는 지금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이틀 정도 기다려. 이틀 지나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사는 거야. 이틀 기다리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 엄청 있어. 대부분 이틀 지나면 사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쇼핑하러 가기 전에 목록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돼. 목록에 없는 건 안 사는 거야. 그 방법은 진짜 해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이번 코트는 어떻게? 환불이 될까? 영수증 있어?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할 수도 있어. 일단 매장에 전화해봐. 영수증은 있어. 오늘 바로 전화해 볼게. 그래. 그리고 앞으로는 큰 금액은 나한테 먼저 말하고 사. 같이 생각해보자. 알겠어, 언니. 앞으로는 진짜 참을게. 태양아, 너 요즘 재테크 뭐 해? 나는 그냥 적금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적금이랑 주식을 반반 하고 있어. 적금은 안전하고 주식은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주식은 손해 볼 수도 있잖아. 나는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 그건 맞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종목은 꾸준히 올라가더라고. 물론 공부가 필요하긴 해. 주식 공부는 어떻게 시작했어? 처음에는 유튜브로 기초 개념부터 봤어. 그 다음에 소액으로 직접 해보면서 익혔어. 소액으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얼마부터 시작하면 돼?
요즘은 10,000원 단위로도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아. 너무 큰 돈 넣지 말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 그렇구나. 근데 적금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지. 당연하지. 적금은 무조건 기본으로 해두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걸로 주식을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일단 적금은 지금처럼 하면서 주식 공부를 조금씩 시작해 볼까?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처음부터 큰 금액 투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맞아. 일단 이번 주에 유튜브 영상부터 찾아봐야겠다. 내가 괜찮은 채널 몇 개 알려줄게.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게. 고마워, 태양아. 덕분에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아. 슬기야, 우리 올해 안에 진짜 일본 가자. 맨날 말만 하다가 끝났잖아.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먼저 계산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지. 항공권이랑 숙박이 제일 클 것 같아. 4박 5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때? 항공권이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고, 숙박은 하루에 5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그럼 항공권이랑 숙박만 해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겠네. 거기에 밥이랑 관광, 쇼핑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잡아야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매달 20만 원씩 따로 모으면 5달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겠네. 나도 비슷하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5월쯤이면 출발 가능하겠다. 좋다. 우리 따로 여행 전용 통장 만들자. 그 통장에만 넣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섞어두면 어느 순간 써버리게 되더라고. 맞아. 그리고 중간에 세일 기간에 항공권 미리 사두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리버드 항공권이 보통 몇 달 전에 나오니까 빨리 살수록 좋더라. 이번엔 진짜 미리 끊자. 그래. 이번엔 말로만 끝내지 말고 진짜로 하자. 다음 주에 같이 항공권 검색해 볼까? 좋아.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같이 카페 가서 찾아보자. 완전 좋아. 이번엔 진짜 간다. 현우 선배님,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첫 월급이니까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월급에서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하셨어요. 월세랑 통신비 정도는 알고 있는데 다른 건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어요. 우선 고정 지출을 다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서 저축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저축은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월급의 20에서 30%를 저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적금이랑 청약 통장 중에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면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적금은 단기 목표 자금으로 활용하면 되고요. 그럼 둘 다 동시에 하는 게 좋겠군요. 맞습니다. 금액을 나눠서 두 계좌에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면 관리가 훨씬 편해요. 비상금은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활비 2~3달치 정도는 손대지 않는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세요. 그렇군요. 선배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몰라서 무작정 쓰다가 월말에 항상 빠듯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계부 앱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도 앱부터 써봐야겠어요. 어떤 앱을 쓰세요?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앱이 연동도 편하고 정리도 잘 돼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첫 월급 관리를 잘 시작하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화이팅이에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한국어로 댓글에 써보세요.